이번 주 온라인 또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온라인은 저번에 우리 대면 수업에서 월요일까지 풀었던 부교재 중단원 연습 문제 9번까지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문제들을 해서 오늘 한번 같이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요일 날 실시된 온라인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아마 여러분께 부교재가 유인물이 나갔을 거예요. 기출문제 관련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온라인 시간에 일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교재 문제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요. 57페이지 종단원 연수 문제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로 주어진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때 점 P에서 네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1 이상일 확률입니다. 자,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잡을 때 A, B, C, D로부터 모두 거리가 1 이상일 확률이죠. 예, 기하적 확률인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해 볼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인데 A로부터 거리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A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두 모아보면 어떤 도형이 되나요? 예, 반지름 길이가 1인 그런 뭐가 됩니까? 예, 4분원이 되겠죠. B를 꼭지점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모두 1 되는 그런 4분원이 얻어질 거고요. C에서도 마찬가지죠. 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그림이 안 이쁘네요. 그냥 아이고 안 되네요. 예, 거리가 모두 1인 그런 4분원을 그려주시고 거리가 1 이상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4분원 각각 4분원의 경계를 포함해서 점 P가 그 원들의 바깥쪽에 놓이면 되겠습니다. P가 이렇게 놓여진다면 A로부터의 거리, B로부터의 거리, C로부터의 거리, D로부터의 거리가 모두 1 이상이 되죠. PA, PB, PC, PD 모두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표현은 수식에서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편의상 썼습니다. 자, 따라서 P가 저 4분원, 각각의 4분원 바깥에서 한 점이 선택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확률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2 곱하기 2 4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 이 4분원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4분원 4개를 합해주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의 넓이를 빼준 걸로 나타나네요. 자, P가 뽑혀야 될 영역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넓이 파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1 빼기 4분의 파이. 이게 우리가 찾는 확률이죠. 답은 5번. 이게 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풀이를 연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57페이지 중단원 연습 문제 11번입니다. 자, 아직 우리가 A와 B 공통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확률 곱셈 정리를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곱셈 정리하고 상관없이 덧셈 정리로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예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의 공통사건의 확률이 3분의 2 PA 또 같은 값으로 5분의 2 PB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럴 때 PA 합 B를 PA 공통 B로 나누어준 값을 좀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수식만 잘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 주어진 조건식 보시면 이걸 이용해서 PA, PB를 모두 PA 공통 B 사건의 확률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있는 PA 공통 B로 나누게 되면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PA 공통 B 확률을 스몰 p라고 주면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2분의 3 스몰 p 이렇게 나타내야지죠.
PB는 어떻게 나타내어지겠습니까? 2분의 5 스몰 p 이렇게 나타내어질 거예요. 따라서 PA 유니온 B는 덧셈 정리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공통 B가 되죠. 모두 스몰 p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2분의 3p 더하기 2분의 5p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서 이거 답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죠? 4p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3p 이렇게 구해지는군요. 자, 우리가 찾는 PA 유니온 B를 PA 공통 B로 나눈 값은 스몰 p분의 3p가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얻어지는군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침착하게 풀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58페이지 중단원 연수 문제 13번 한번 풀이해 봅니다.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힌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석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입니다. 자, 숫자가 1, 2, 3, 4, 5, 6, 7, 7개의 숫자가 있고 이 중에서 홀수는 어떤 건가요? 홀수는 뭐 당연히 1, 3, 5, 7, 4개의 숫자가 있고 짝수는 2, 4, 6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이 7장의 카드 중에서 석 장의 카드를 뽑죠. 그래서 일단 7, C, 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 뽑은 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홀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홀수, 세 개의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세 숫자가 모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홀수가 세 개이면 바로 세 개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홀수 한 개, 그리고 짝수 두 개 이렇게 뽑히면 이렇게 뽑혀도 세 숫자의 합은 홀수가 됩니다. 예.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맞추어서 주어진 7장의 카드에서 경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7장에서 석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먼저 홀수만 모두 석 장 뽑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네, 4, C,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사건을 나눠가지고 배반 사건을 해서 덧셈 정리 써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 경우는 그냥 경우의 수로 한 번에 그냥 묶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거나 또는 이제 홀수 한 개, 짝수 두 개 뽑히는 경우 볼까요? 홀수 네 개 중에 한 개 뽑고요. 짝수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주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 나타난 분자의 값이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볼까요? 7C3 계산하면 아마 35 이렇게 되죠. 4C3, 4가 되고요. 4C1, 4, 3C3이니까 4 곱하기 3에서 12 이렇게 되는군요. 35분의 16이고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예, 답은 4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확률 문제는 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풀이 방법이 딱 정해지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긴 풀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확률 통계 단원의 문제들은 풀면은 깔끔하게 풀리고 못 풀면은 아예 헤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반드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꾸준히 연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8페이지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주머니에 9개의 공이 들어있겠죠. 여기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공의 색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확률입니다.
자, 세 가지 색이 섞인 공이죠. 세 가지 종류의 공이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세 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다른 색이 두 가지 이상 나오라 그 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공의 색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 또는 많이 나오면 세 가지까지도 나오겠죠. 세 가지인 경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문제 조건 보고 여러분 이제 느낌이 왔죠. 두 가지 이상이다. 이것에 반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색의 종류가 한 가지만 얻어지는 경우죠. 한 종류의 공만 뽑히는 경우를 계산해서 그 사건의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형태로 봤을 때요. 자, 보면은 여기는 일단 빨간 공 몇 개 있어요. 펜이상 레드라고 쓸까요? 두 개. 파란 공 B라고 쓰겠습니다. 세 개. 흰 공 W라고 써볼까요? 네 개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을 세 개를 뽑습니다. 합쳐서 모두 9개가 있었죠.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C3이 될 것 같아요. 9C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사건으로 풀어보자고 그랬죠. 같은 색이 한 가지만 나오는 거니까 모두 같은 색의 공을 3개를 뽑는 거로 계산해서 이 사건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3개의 공을 뽑는데 일단 빨간색은 공 자체가 2개밖에 없죠. 빨간색 3개 뽑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파란 공만 3개를 뽑든지 또는 어떻게 됩니까? 하얀 공만 3개를 뽑든지 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빨간 공을 3개 뽑는 것은 뭐 불가능하죠. 확률 계산한다면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분자에 써서 여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공이 3개 뽑히는 경우니까 파란 공 3개밖에 없네요. 3개의 공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이게 여 사건의 일부에 해당하죠. 그리고 흰 공에서만 3개의 공을 뽑아버린 경우 이걸 계산해 준 게 바로 이 주어진 우리가 구할 사건의 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원하는 경우를 얻는 거죠. 차분히 계산해 봅니다. 9C3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대략 아마 84 정도 나올 겁니다. 3C3, 1, 4C3, 1이니까 더하면 5 이렇게 되고 여사건으로 1에서 빼주니까 답은 84분의 79 약분되는 값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일일이 조건에 맞도록 같은 종류의 색이 두 가지인 경우 또 세 가지인 경우 해도 되지만 훨씬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푸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문제 형태로 봤을 때 여러분이 자주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감이 올 겁니다. 자, 이제 같은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수능 기출 문제네요. 자, 16번. 중단은 연습 문제 16번 한번 같이 살펴보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면도 좀 있어요. 좀 곱셈 정리 비슷한 스타일의 풀이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보교재 이 단원에 소개가 돼 있어서 일단 경우의 수로 수학적 확률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꽤 길죠? 두 주머니 A와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넉 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A, B가 이제 주머니 상태가 똑같습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진다고 하네요.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갑은 A에서만 뽑고 B는 을은 B에서만 뽑습니다. 근데 두 주머니의 상태는 똑같고요. 거기에 두 개의 뽑히는 공에 적힌 숫자를 더해서 합이 같아질 확률을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갑이 A에서 주머니에서 공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의 수는 6, C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예 아니죠. 경우 수가 뭐 6개가 아니죠. 공이 4개 있었죠. 4개에서 2개를 보게 4C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건 6가지 될 것 같습니다. 자, 6가지 한번 하면서 다시 그 순서상으로 나열해 볼게요. 1, 서로 다른 거는 1, 2 뽑히거나 1, 3, 1, 4 이렇게 뽑히거나 아니면 2, 3, 2, 4 그리고 3, 4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갑이 A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을도 어떻게 됩니까? B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내는 방법은 똑같이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뽑아내는 방법도 6가지 됐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갑이 뽑아내는 경우 6가지, 을이 뽑아내는 경우 6가지에서 36가지 이렇게 얻어지는 거고 을이 B 주머니에서 선택하는 그 경우 각각의 경우도 지금 위쪽에 갑의 경우에 나열한 것처럼 똑같은 경우들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죠. 자, 이때 갑이 뽑은 2장의 숫자에 카드에 더한 숫자와 을이 뽑은 2장의 카드에 더한 숫자가 서로 같아질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갑의 경우에 뽑아낸 숫자들의 표현될 수 있는 합을 한번 볼까요? 1, 2를 뽑으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3, 1, 3은 4, 1, 4는 5, 그리고 2, 3, 5, 2, 4, 6, 3, 4, 7입니다. 3부터 7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5를 나타내는 경우만 중복이 되죠. 두 숫자의 합이 5가 될 확률이 다른 숫자의 합이 나타날 확률보다 2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갑이든 을이든 2장의 카드를 뽑아서 그 합을 계산하면 표현되는 숫자는 3부터 7까지의 숫자예요. 자, 이 두 숫자의 합이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거니까 갑을 모두 뽑아낸 두 카드의 숫자 합이 3이 되는 경우 또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갑과 을 모두 합이 3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편의상 이렇게 쓴다면 어떤 경우예요? 갑도 카드 1, 2를 뽑고 을도 카드 1, 2를 뽑은 경우입니다. 각각 한 가지씩이죠.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과 을이 모두 4의 카드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1, 3 카드를 뽑는 경우죠. 1의 제곱. 갑과 을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카드를 뽑아서 합이 5가 되는 경우도 있고 2, 3 카드를 뽑아서 합이 5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 뽑은 2장의 카드의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각각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있죠. 을도 마찬가지로 2가지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 이렇게 곱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2, 4 카드 뽑는 경우밖에 없죠. 1 제곱 더해 주시고 마지막에 7이 되는 경우도 1 제곱 더해 주시면은 계산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복잡하게 나눴지만 계산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36분에 문제 계산하니까 1, 1, 4, 1, 1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네요. 답은 8 이렇게 계산되고 약분해 주시면 9분의 2로 얻어집니다. 이 값을 표현한 분모 문제의 두 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되나요? 11 이렇게 구해질 것 같죠?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제 구조 자체 보면은 설명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 문제 5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제 자주 언급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최소값이 3일 확률이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은 주사위 하나 던지면 각자의 눈은 1부터 6까지 6가지 눈이 나오겠죠. 이럴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최소값이 3일 확률입니다. 최소값이 3이기 때문에 반드시 3은 그 세 주사위에 던져서 나온 눈 중에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값들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거를 경우를 이제 나눠서 푼다면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이렇게 각각 3개의 주사위 각각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숫자는 6의 세제곱이죠. 각각 6가지씩 있으니까요. A, B, C 중에 3이 적어도 한 번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런데 또 함부로 풀면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아마 우리 뒤쪽 풀이에서는 일일이 이제 경우를 찾아서 했을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A, B, C 모두 3이어 버리면 조건이 만족되죠. 그래서 자, 6의 세제곱분해서 A, B, C가 모두 3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경우 한 가지죠. 그 다음에 A, B, C 중에 2개의 숫자가 3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 C, 2 두 개 골라서 3 배치하고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3이었다 한다면 이제 C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됩니까? 3이 두 번만 나와야 되니까 3, 2, 3보다 더 큰 4, 5, 6 세 숫자 중에 한 가지 숫자를 가져오면 되죠. 3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가능합니까? 이제 3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겠습니다. 3이 한 번만 등장하면 A, B, C 중에 3 한 번 등장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C만 3 나왔다고 할까요? 그러면 A, B 두 숫자는 이제 4 이상의 숫자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4 이상의 숫자 3개씩 있죠? 각각 3 곱하기 3에서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6의 세제곱이 아마 216이죠? 1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9, 그 다음에 3 곱하기 9에서 27 해서 답은 216분의 37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주사위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번거롭죠. 주사위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번거롭습니다. 주사위를 4개, 5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경우 이 해당되는 경우들을 일일이 분류하려고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풀이가 복잡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조금 다른 형태 풀이를 하나 생각할 텐데 잘 보십시오. 자,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최소값이 3일 확률이죠. 그래서 이 최소값을 제가 스몰 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네, 스몰 m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찾는 확률은 최소값이 3일 확률을 이렇게 편의상 썼는데요. 최소값이 3인 경우를 저렇게 일일이 경우를 나누면 상당히 번거로운데 오히려 최소값이 3 이상의 확률은 구하는 게 더 용이합니다. 최소값이 3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요. 이 경우는 모든 눈이 3 이상의 값을 갖고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계산하기 좋죠. 그 경우에서 어떤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됩니까? 최소값이 4 이상의 경우를 제외해 주면 정확하게 최소값이 3인 경우가 얻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최소값이 3 이상, 모든 눈이 3 이상 나오는 경우에서 모든 눈이 4 이상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한 번은 3의 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소값이 3이고 그거보다 작은 눈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최소값이 3 이상일 확률은 자, 어떻게 되나요? 6의 세제곱분에 뭐가 돼요? 모든 눈이 3 이상이니까 4가지죠. 4의 3제곱 자, 마이너스 6의 세제곱분에 모든 눈이 4 이상이니까 3가지가 있네요. 3의 3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죠. 자, 정리해 보시면 216분의 4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64 마이너스 27 계산하면은 216분의 37. 이 경우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주사의 개수가 좀 더 늘어난다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도 이런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B분의 Q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의 값을 계산하면 얼마 얻어지나요? 37에다 216을 더해 주시면 253이 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와가네요. 자, 59페이지 좋은 단원 연습 문제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의 여사건의 공통사건의 확률이 6분의 1,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 공통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이고 PA 더하기 PB가 6분의 5입니다. 그럴 때 P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고요. 관건은 PA 공통 B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구조가 좀 독특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 두 개의 사건 A와 B가 이렇게 나타날 때 첫 번째 사건은 어디 부분인가요? 우리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A와 B의 차집합 부분이죠. A와 B의 여사건의 공통사건 부분이니까 여기에 나타나야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확률은 자, A와 B의 여사건의 공통사건의 확률은 PA에서 어떤 확률을 제외해주면 됩니까? PA 공통 B 확률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경우의 계산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법칙을 쓰는 것 기억나죠? A와 B의 요집합의 원소개수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A 원소개수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의 원소개수를 제외했었을 겁니다. 이 값이 얼마는 얘기죠? 그래서 6분의 1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A와 A 여사건과 B 공통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PB에서 뭘 빼주면 되죠? PA 공통 B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이 값이 4분의 1이 되죠. 예. 두 개의 식에서 이런 관계식을 얻어냈는데 조건에서 주어진 게 PA와 PB 합이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6분의 5네요. 자, 두 식을 한번 더해 볼까요? 더해 주시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2배의 PA 공통 B 확률입니다.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계산하니까 12분의 5 얻어지죠. 조건에서 PA 더하기 PB 얼마입니까? 6분의 5입니다. 따라서 2배의 PA 공통 B 사건의 확률은 12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답은 12분의 5이군요. 자, 우리는 P와 A와 B의 공통사건의 확률을 구했습니다. 24분의 5로 얻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공통 B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확률의 합이 6분의 5라고 주어져 있었고 방금 계산한 PA 공통 B 확률이 24분의 5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24분의 15 얻어지겠고요. 약분하면 8분의 5.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차분히 여러분이 집합 개념을 사용하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59페이지 중단원 연습 문제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 2, 3, 4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각각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이 있습니다. 이 1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석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10일 확률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카드를 뽑는데 각 숫자가 적혀진 카드 숫자가 똑같지 않죠? 그 적혀진 숫자만큼 카드 수가 존재하는군요. 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석 장의 카드를 뽑을 때의 상황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뽑아지겠습니까? 10장의 카드에서 석 장의 카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10C 3으로 계산되겠네요. 계산하면 19, 8하고 3, 2, 1 계산하면 얼마쯤 되나요? 120 나올 것 같군요. 자, 세 숫자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인데요. 2는 2번 쓰일 수 있고 3은 3번, 4는 4번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석장의 카드에서 1이 뽑힌 경우에는 합을 10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죠. 적어도 2는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자, 합이 10이 될 수 있는 경우 2를 뽑았다면 4가 2번 뽑히면 가능하죠. 자, 2가 뽑혔을 때 그 세 숫자의 합이 10을 만들어지는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경우가 있고
3이 뽑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3, 4, 4는 안 되고 3이 두 번 뽑히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4가 한 번 뽑혀주면 이때도 세 숫자의 합이 10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은 이 외의 다른 가능한 10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보여지지 않죠.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조합에 맞는 숫자들을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2가 한 장 뽑혀야 되죠. 2가 한 장 뽑혀야 되니까 2 적혀진 카드가 뭐 두 개 있나요? 두 개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고 4가 적혀진 카드가 4, 12 이렇게 뽑아주면 될 것 같죠. 2 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2 이렇게 얻어질 것 같습니다. 자, 3을 두 장 뽑고 4를 한 장 뽑는 거니까 3 적힌 카드가 석 장이죠. 석 장 카드 중에서 두 장 뽑아주시고 4 적어진 넉 장의 카드 한 장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3 곱하기 4 돼서 12가지 얻어지네요. 우리가 찾는 확률은 120분의 어떻게 됩니까? 12 더하기 12해서 120분의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5분의 1 이렇게 얻어지는군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풀어볼 문제들은 다 풀이했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서 풀이를 해서 공부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기제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서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